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요, 광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 대화와 토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남을 설득시키는데 지금 그 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적인 민주주의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를 표방하면서 칼부림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당직을 하면서 9월 14일, 9월 15일 이틀 연속으로 그런 일이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김진표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노무현 탄핵 때 보면 국회를 차로 들이받는 그런 사태가 노무현 지지자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당시 탄핵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수행된 일이고 탄핵의 결과는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인데 우리 사회 곳곳에 방송과 또 온갖 이 시와 물리력으로 탄핵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작동을 했습니다. 특히 진보 좌파라는 저 좌파 진영 내부에서 거리 시위로 그리고 무력과 폭력으로 한마디로 민주적인 결정을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 때로는 이 대중들에게 겁을 줘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설사 분신을 하더라도요, 그 분신이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는 속에서 마지막 유일한 선택이 아니고는 그런 분신을 갖다가 찬양하거나 그걸 성역화하거나 지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14일 오후 7시 35분에 이재명의 천막이 놓여있는 국회 앞 광장에 한 여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벌였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소란을 지르니까 국회 경비대에서 방어과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가지고 그 여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경이 이제 달라붙은 모양인데 여경 2명이 그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손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인데 오늘 9월 15일 오후 이번에는 70대 남성이 국회 본청 안에서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를 커트칼로 스스로를 걸려고 하다가 국회 경비대가 이를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 도중에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자해를 시도하다가 민주당 당직자와 경비대에 의해 제압을 당했는데 이 남성이 한 말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놈 XX들 그놈들은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그놈들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라며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이재명이 죽으면 좋을 상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팔을 걸려고 했고 그 남성은 국짐, 즉 국민의힘 매국 윤 정권이라는 종이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70살이 돼가지고 커트칼로 자기 손가락을 그어 혈서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좀 꺼여서 손가락을 다쳤고 당 관계자와 경비대가 재빨리 제압을 해서 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 사람도 이재명 지지자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재명이가 단식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재명에게 굶어 죽으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단식을 하는 이유도 백현동과 관련되는 부분, 대북 송금 두 개 다 엄청난 불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되려 하니까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걸 부결시키고 안 잡혀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119 전화해서 병원 가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앞으로 열흘간 더 저럴 거예요. 그러면 열흘간 계속 저런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해를 하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할 겁니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누가 이재명이를 그냥 죽으라고 놔두고 있어요? 안 죽게 본인이 알아서 잘할 거다. 그런데 왜 저런 짓거리를 합니까? 쥐가 안 죽으려고 안 잡혀가려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단식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쥐가 살아나려고 쥐가 멈춰야 될 때도 잘 알고 단식이 길어지면 쥐가 알아서 기술을 발휘하겠죠. 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2020년과 2021년에 보면 조국 차를 갖다가요 그 세척제하고 극세사 타월을 가지고 아줌마들이 너댓 명이 달라붙어서 조국 차를 앞뒤 유리창 후드 휠까지 다 닦고 자빠진 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목격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조국이가 왜 지금 법원에 들락거립니까? 그 앞에서 그러는 행동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조국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성적인 사람이 보면 조국 지지하는 것들은 미쳤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런 이성이 사라진 광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화영이에 대해서 이화영이 부인이요 법정에서 변호사를 해임한 사실을 가지고 판사 앞에서 이화영이하고 고성을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결국 이화영이 부인 뜻대로 변호사도 바뀌었고 이화영이의 진술도 번복이 됐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숙골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한동훈이한테 진 100일이라고 화환을 보내고 또 뭐 금수완박 헌재 소송 앞두고 헌재 앞에 화환을 보내고 한동훈이가 핍박을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핍박받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를 갖다가 띄우려고 저렇게 광적인 모습을 국민 앞에 보라고 화환을 놓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좋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혐오스러운 짓거리는 좌우에서 안 해야 된다. 정치는요, 지극히 상식의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중들한테 사랑도 받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툭 하면 칼을 들고 난리를 피우고 앞으로 남은 이재명이 최소 열흘을 더 해야 될 건데 남은 기간 동안 매일 그 짓을 할 겁니까? 저것도 정해진 스케줄에 놓는 거예요? 다음에 끌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민 보기를 개돼지로 보지 마라. 나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제 미쳐가는 나라입니까? 국민이 다 반쯤 돌아버렸습니까? 정말로요, 진짜 저열한 국민성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